상황이 이렇습니다. 더 안 좋은 데도 많아요. 이런 데는 저녁에 혼자 오면 진짜 무섭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교통적인 호재가 있는 곳이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알만한 지역, 바로 산곡 6구역에 있는 곳입니다. 산곡 6구역은 현재 2주 철거가 진행 중이에요. 관리처분 인가가 난 상태인데요. 그러면 재개발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날 시점에 중요한 게 있죠. 이 지역이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가? 재개발에서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와 있는 이곳 부평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2주 철거 멸실이 진행되면 주택이나 건물이 입주권으로 바뀌죠. 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4.6%만 내면 됩니다.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매도 자유로우니까 입주권인 상태에서도 내가 전매로 이 물건을 팔 수도 있다. 그런 장점도 있는 물건입니다. 산곡 6구역은 넓은 대지에 약 2,7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일반 분용도 1,000세대가 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33층까지 20개 동이 지어질 예정이고 시공사는 현대, 코오롱, GS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이 힐스 하늘채로 2025년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구역 내에 오니까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이 다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지금 제 뒤를 보시면 한창 이주가 진행 중이라서 이사 가시면서 쓰레기 다 버리시고 문 잠그고 여기 공가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경고문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와, 이게 재개발 지역이라고 알지 못하고 물건을 보면은 암담하죠, 끔찍하죠. 그런데 대부분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가 진행되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더 안 좋은 데도 많아요. 이런 데는 저녁에 혼자 오면 진짜 무섭겠죠. 지금 저기 빌라도 어디 방문짝을 떼다가 현관에 아예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자, 범죄 예방팀에서 무섭게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본 건축물은 2주 철거로 인해 발생한 공가로,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가로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순찰 대상 건물로 점유 또는 무단 출입을 하거나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적발 시에는 손해배상 및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 비어 있다는 얘기죠. 이 스티커들이 지금 붙어 있는 집들은 다 이주가 완료된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단독주택도 이주가 됐나 봐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긴 하네요. 이 산곡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임에도 불구하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엄청 장점이에요. 대부분 재개발지는 약간 구릉지 언덕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나다니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만 걸어도 다 평지네요. 산곡 6구역은 지금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약 3억 중반대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7호선 산곡역 바로 초역세권에 GTX 수혜까지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구역에 온 이유는 입주권이 나오는 경매 물건이 있어서입니다.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게요.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 보이시죠? 이 빌라들 중에 한 호수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사하려고 하시는지 이사차가 와 있네요. 오늘의 경매 물건은 2020 타경 52365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77-40 샤프빌라 백사동의 204호 물건입니다. 신건으로 2억 3,300만 원이 감정가고요. 보증금은 2,3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노란색 경고문이 붙여져 있는 집들은 다 이주가 완료된 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계량기를 확인해 보시면 가스 계량비가 다 끊어져 있어요. 오늘의 물건이 여기인데요. 지금 여기도 계량기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계량기를 보시면 한 개 호수만 빼고는 다 끊겨 있죠. 지금 아직 101호
거주하시는 분만 이사를 하지 않으시고 나머지 호수는 다 이주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경매 물건 204호 물건이고요. 지금 이 동네는 다 이주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현황상 물건을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잖아요. 지금 감정평가서 상에 보면 입주권이 나오는 세대로 조사됨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매각되는 내용을 보면 건물만 매각이에요. 빌라인데 대지권이 없어요. 대지권이 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신기하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지권이 없는데, 보통 대지권이 없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지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게 정상적으로 내지 않거나 아니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주가 건물을 철거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에서도 대부분 건물만 나오는 물건은 쉽게 낙찰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에서는 예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도정법에서 재개발지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토지 위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지에서 건물만 나오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감정평가사 조사 시에도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으로 평가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다시 한번 조합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물건을 보실 때 또 하나 궁금하신 게 생길 거예요. 이 물건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강제 경매가 진행되던 와중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보통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을 누가 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특이해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물건을 샀고, 그럼 대부분 그 앞에 있는 채권을 끄게 마련입니다. 청구 금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000만 원대인데, 그런데 이 경매를 끄지 않아서 지금 강제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채권을 끄는 게 맞았는데 채권을 왜 안 껐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이 3069역이 진행이 빨리 되고 있으니까 곧 관리 처분이 날 거다, 입주권으로 변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아파트가 되려면 자기가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경매가 불장이기도 하고 재개발 투자가 워낙 핫하니까 이 물건은 어차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로 이 물건을 날리게 되면 매매로 파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이 물건이 계속 경매가 진행되는 게 아닐까 하나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청구 금액이 작습니다.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3억 중반대인데 이 물건의 감정가가 2억 3천이에요. 신권 2억 3천이니까 청구 금액 1,000만 원대 정도는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물건을 그대로 떠나보내기엔 아깝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 경매는 취하가 될 것이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조합해 볼까요? 1번, 내가 이거를 경매로 날려서 고가로 낙찰되길 바란다. 2번, 그런데 이 물건이 내 생각보다 고가로 낙찰이 안 되면 그냥 취하를 시킨다. 이 방법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평시 상곡동에 있는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3066 재개발 구역에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랑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